안녕하십니까. 8주차 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단기 매매 정권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정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 가능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하고 시간이 되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차시 배웠던 거 매도 가능 정권에 대한 예제 문제들 조금 다른 예제 문제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액면가 만원짜리 A사의 주식 두 주를 12,000원에 취득했고 정권회사 수수료도 얼마를 지급했다? 1,000원을 지급했으면서 매도 가능 정권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얼마 지급합니까? 현금 2만 5천원 지급되죠. 그리고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정권의 경우에는 단기 매매 정권은 정권 수수료 등의 취득 부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급 수수료도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근데 그 이외의 대부분의 자산은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니까 매도 가능 정권 얼마요? 2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하게 되면 차변에 분괴된 금액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이니까 현금을 적었습니다. 자, 25,000원이 취득 원가가 됩니다. 자, 이 12월 31일 제가 결산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결산일이라고 봅시다. 제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주식의 시가가 11,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11,000원이니까 두 주니까 얼마? 22,000원이 되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가치가 3,000원이 떨어졌죠. 그래서 매도 가능 정권 3,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손실이죠. 손실인데 매도 가능 정권 평가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평가 얼마냐 해서 손실을 봤습니다. 3,000원인데 단기 매매 정권은 어떻게 된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인데 요 놈은 어떻게 된다? 자,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겠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익년도 다음에 3월 16일 날 A사 주식을 얼마에 14,000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만 팔았습니다. 두 주 중에 한 주. 자, 근데 지금 매도 가능 정권이 요거 전기해 보시면 3,000원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럼 현재 이 사람은 얼마? 25,000원에서 3,000원 빼면 22,000원인데 두 주도 나누면 한 주당 얼마가 되겠다? 11,000원짜리죠. 근데 14,000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현금 받았다고 봅시다. 현금 얼마? 14,000원입니다. 그죠? 근데 매도 가능 정권은요? 가능 정권은 얼마? 11,000원이죠. 자, 11,000원이고 자, 이 한 주에 대한 손실분이 어떻게 됩니까?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은 없어져야 한다 했죠. 가능 정권 평가 손실이 두 주에 대해서 3,000원 손해봤으니까 한 주당 얼마? 1,500원 손해받는 거죠. 그죠? 1,500원 손해본 거를 평가 손실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11,000원짜리를 14,000원에 팔았다 해서 14,000원에서 11,000원 팔았다. 아이고 3,000원 이득이구나 하고 하려고 했더니 뭐가 있었다 앞에서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이 3,000원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얼마 남습니까? 500원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됩니다. 자, 요 분계 조금 어렵지만 반복해서 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 보시면 요거 잠깐 지우고요. 이거 우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풀이할 때 요령인데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요령입니다. 요령인데 여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분개될 문제를 묻지 않고 어떻게 묻는가 하면 자, 분개될 묻지 않고 문제들 이거 1,500원이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1,500원이죠. 그죠? 1,500원이네요. 그죠? 11,000원, 1,500원 하면 12,500원이니까 1,500원 하면 14,000원 되는 거 맞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14,000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 칠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문제를 내놔놓고 취득시 이런 조건을 줘놔놓고 중간에 뭐 이렇게 있든지 말든지 간에 이렇게 나눠놓고 매도 가능증권 처분 이익을 묻습니다. 처분 이익을 묻으면 이걸 일일이 분개를 해서 풀기가 어렵겠죠. 풀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풀기 위해서 어떻게 간다. 이놈이 뭐 나중에 쭉 생각해 보겠지만 이놈은 나중에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과 상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가 됩니까? 처분을 14,000원에 처분했죠. 한 주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 두 주를 얼마에 샀습니까? 취득이 얼마? 25,000원에 취득했죠. 그럼 두 주를 나눔이 한 주당 얼마가 된다? 12,500원이니까 1,500원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됐었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알았죠? 풀어보세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은 뭐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죠? 자, 한 5분 정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뒷슬라이드를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유가증권의 회계 처리인데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배웠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를 학습하신 뒤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계관리 지금 2급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은 추후 학습하도록 하고요. 만기 보유 정권은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분 정권이 있다 아니다. 지분 정권이 아니고 무슨 정권이다? 채무 정권이며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만기 보유 정권이죠. 자, 그런데 단기 매매 정권과 매도 가능 정권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자, 요건 주로 이론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주로 나오는 건 취득 원가 정도 나옵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자, 요게 대가의 시장 가격이라는 게 취득 원가죠.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 줬는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단기 매매 정권의 정권 수수료 등 거래 원가는 몇 번대 900번대 영업외 비용인 지급 수수료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다음에 취득 단가는 동일한 유가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0원에 샀다가 1,500원에 샀다가 2,000원에 샀다가 이렇게 여러 번 살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 단가는 종목별로 해당 종목별로 총평균법 전체를 평균 내거나 전체를 평균 냅니다. 이건 세주가 되면
4,500원이니까 한 주당 1,500원이네요. 그죠? 아니면 이동평균법은 매입대 들어올 때마다 평균 단가를 산정한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의 평가의 원칙은 단기 매매 정권과 매도 가능 정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매도 가능 정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 정권,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가능 정권, 시장이 없다면, 시장성이 없다면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알 수 없죠. 자, 보세요. 윤우영이가 A라는 주식을, 윤우영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시장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회사라고 다 정권회사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장성도 없고 이 가치를 알 수 없으면 취득자는 어떻게 취득원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손익의 처리. 자, 단기 매매 정권에 대한 비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익으로,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평가에서 매도 가능 정권에 대한 미실현이라는 얘기는 판매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판매를 안 했으면 실현이 안 된 건데, 단기 매매 정권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할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도 가능 정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에서 단기 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자, 이거 사실 회계 처리로 학습했던 것들을, 분계를 통해서 학습했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로 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분계를 통해서 학습하고 이걸 다시 글로서 학습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 나중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시험을 치면 분계 문제는 안 나옵니다. 거의 분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을 읽고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몇 번 읽으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저렇게 글로 썼는 것들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세무회계과는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 오시면 우리 학교에서 조교 선생님이 제일 많은 과고, 그 다음에 즉 학사보조원이라 합니다. 보조원이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우리 세무회계과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도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무회계과는 아마 나중에 엑셀도 잘 쓰고 이런 능력들이 길러지기 때문에 실제로 전공 이외의 기업에서도 세무회계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선호를 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학습하실 때 요약을 해보는 능력을, 습성을 기르세요. 그러면 실력이 늡니다. 자, 단기 매매 정권과 매도 가능 정권. 자, 복습할까요? 단기 매매 정권은 1년 이내에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거래가 빈번하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자, 매도 가능 정권은 단기 매매 정권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정권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취득 시 거래 수수료는 단기 매매 정권은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 수수료로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근데 매도 가능 정권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뭐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처리했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했죠.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익으로 영업의 수익과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죠. 그러나 매도 가능 정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둘 다 판매가 되어야지 실현이 되는, 즉 아직 실현이 안 됐다는 얘기죠. 미실현 손익이지만 옆에서는 좌측에서 뭘로 처리한다?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우측에서는 뭐 실현이 될 때까지 자본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분 시에 매각 수수료가 있다면 단기 처분 손익에서 가감합니다. 자, 둘 다 똑같고요. 매도 가능 증권도 매각 수수료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가감해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합니다. 즉 자본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실현이 되는 시점에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챕터를 보시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요약을 해서 표를 그려 보도록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매출 채권과 같이 매입 채무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매입 채무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주된 영업 활동입니다. 재고자산, 즉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팔고서 외상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며,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로 통합해서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합쳐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산회계 하실 때는 우리가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통합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게 매출 채권에 속한다, 이게 외상 매입금에 속한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주 계명이 주 세무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주 세무는 여기에 현금을 줬다면, 자, 팔았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차변에 샀는 사람은 차변의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 전산회계를 하게 되면 상품 매출이 됩니다. 이제 상품 매출로 아마 조금 있다가 이렇게 바꿀게요. 혹은 3분법을 쓰면 매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계원리 수업을 받으시든가 회계관리라든가 회계관리 2급 시험을 치시면 팔았을 때는 매출, 샀을 때는 이렇게 상품이 오는데 회계원리 시간에는 3분법이라는 걸로 처리해서 매입으로 처리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을 받았다면 차변에 현금이 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외상 매출금 5만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5만원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외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어렵겠지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 기입을 하는데, 분계장에 기입하는 분계장을 보조하는 장부가 보조기입장이라 했고요. 자, 정기를 통해서 총 계정 원장에 기입을 합니다. 총 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가 보조원장이라 했습니다. 보조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분계마하고 정기마 했다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품이고 이건 도대체 무슨 상품을 팔았고 무슨 상품을 매입했는지 알고 싶겠죠. 분계를 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 팔았을 시점에서는
매출장이라는 보조기입장을, 샀는 시점에서는 매입장이라는 보조장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제 펜이 이 펜을 쓰고 있는데 펜보다는 펜을 쓰고 있는데 몇 장 넘어가면 컴퓨터 메모리가 나빠서 글자가 조금 나빠도 이해되시겠죠? 자, 이해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분계장을 모든 매입은 매입장에서, 분계장을 보조하는 보조기입장인 모든 매입은 매입장에서, 모든 매출은 분계장을 보조하는 매출장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전산 회계를 하실 때 매입장, 매출장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게 보조기입장이냐 보조원장이냐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외상매출금이 도대체 누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고 이 외상매입금이 누구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외상매입금이냐? 즉 여러분 요즘은 잘 못 보셨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이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같은 데 외상을 닫아놓고 하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죠? 요즘도 있겠다. 그죠? 학교 앞에 보면 이렇게 외상을 닫아놨다가 한꺼번에 뭐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래처별로 매입과 매출을 적는 게 매출처 원장.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것은 매입처 원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은 보조 원장입니다. 보조 원장입니다. 보조 원장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보조 기입장은 분계장 이외의 장부는 보조 기입장 아니면 보조 원장입니다. 그죠? 물론 뭐 시산표나 정산표는 뒤에서 나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중 보조 기입장인 것은, 다음 중 보조 원장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조 원장은 끝에 원장이란 말이 다 들어가는 게 보조 원장입니다. 보조 기입장은 원장이란 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은요 보조 원장입니다. 그죠? 그러나 상품 재고장은 원장이란 말이 없이 보조 원장에 해당합니다. 됐죠? 현금 출납장은요 보조 기입장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도록 하세요. 쉬운 문제 나오면 안 틀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주로 상품 재고장이 정답이 됩니다. 자,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모든 매입과 매출은 매입장과 매출장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조 기입장이라 했죠. 그리고 매출처로 매출처별 원장과 매입처별로 처별 원장으로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걸 보조 원장이라 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 살펴볼게요.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봅니다. 외상매출금 자산입니다. 성격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성격으로 제가 기록을 해둔 책의 교재에 보시면은 어떤 책을 보시든지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정기되는 거하고 성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격으로서 이게 정기된 거하고 조금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격에 따라서 이 T 계정을 차변과 대변을 분류하신 후에 문제를 풀이하시면 될 겁니다. 외상매출금 자산이고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잔액은 차변, 외상매출이 오게 되면 외상매출이 이루어지면 자산 증가로서 차변, 회수가 되면 감소가 되죠. 대변.
그리고 잔액은 이렇게 남습니다. 기말이면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기중에도 언제든지 잔액을 알 수 있겠죠. 하고 이게 매출처별로 얼마씩 잔액이 있는가를 보려면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외상 매입금은 반대로 부채가 됩니다. 부채로서 증가 대변, 감소 차변입니다. 기초 외상 매입금 잔액은 대변에 있겠죠. 그리고 외상 매입을 하게 되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상 매입금을 갚게 되면, 지급하게 되면 차변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잔액은 외상 매출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 잔액은 대변에 남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도 한번 볼까요? 기초 매출 채권 잔액이 21,000원이었습니다. 외상 매출금 혹은 매출 채권으로 푸셔도 됩니다. 매출 채권에서 기초가 얼마요? 21,000원입니다. 기중에 외상 매출액이 얼마요? 외상 매출이 43만 9천원에서 합계가 46만원이다. 그죠? 근데 매출 채권 회수액이 얼마요? 30만원이 회수되었으니까 회수가 30만원이고 여기서는 묻는 게 뭡니까? 기말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46만원이 되어야 되니까 기말은 얼마가 됩니까? 13만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에서 매출채권 회수액을 지우고 자, 만약에 제가 매출채권 잔액이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15만원이었다. 그러면 매출채권 회수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다 넣어볼까요? 기초가 얼마? 21,000원. 외상 매출액이 얼마? 43만 9천원. 그러면 46만원이 되는데 기말이 얼마? 15만원이니까 15만원이라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다 틀렸네요. 46만원이니까 16만원이 되네요. 그죠? 맞죠? 16만원이 된다. 그죠? 그래서 46만원이 되면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얼마? 11만원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배울 우리가 이제 대손 회계하고 같이 연결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도 기초에 21,000원이 있었는데 외상을 43만 9천 했으면 총 46만원에서 갚은 게 11만, 만약에 30만원을 갚았다면 아직 못 갚았던 게 얼마? 16만원이라고 알 수 있겠죠. 반대로 물어도 얼마든지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가지고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볼까요? 기초의 외상이 10원이었다. 근데 외상으로 샀는 게 60원이었다. 기말에 30원이 있다면 내가 외상 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했겠습니까? 네, 40원을 지급했겠죠. 그죠? 이렇게 네 쪽에 어떤 것들을 묻어도 X로 두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T 계정에서 이렇게 넣으셔서 푸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훨씬 문제 풀기가 쉽고 에러도 줄일 수 있고 빨라집니다. 이걸 분개를 하고 전기를 해서는 풀어내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복습하세요. 자, 오늘 단기 대여금과 단기 매매 정권과 매도 가능 정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취득 시 거래 비용, 그 다음에 평가했을 때, 기말 평가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했을 때 차이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중에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중에서 채권 채무 중에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음이 아니고 우리가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학습을 했겠죠. 다음 주에는 복습 없이 바로 받을음과 지급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